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이 지문이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뭐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한 문제씩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25년서부터는 실용문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지문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제시했네요. 그죠? 한꺼번에 전부 다 몰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용문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대화의 영역 뭡니까? 독해 영역 가운데에서 굉장히 수월한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상당히 수월한 바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뭐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단히 높은 독해 능력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그런 능력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해석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토익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토익만이라고 보기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죠. 뭐 수능에서도 이것은 좀 나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꼭 토익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수능에서도 일부 바로 이러한 유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토익의 영역 또는 수능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또 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익이나 수능 유형하고 놓고 봤을 때 우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용문 바로 이것의 바로 난이도는 조금 하에 속하는 바로 그런 문제다.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난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해석 능력만 여러분들이 바로 길러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각각의 유형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9번하고 10번에서 8번하고 9번에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8번하고 9번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8번에서 목적을 물어봤죠. 목적이라는 건 뭐 주제가 되겠죠. 그죠? 주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어휘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가까운 뜻이 뭐냐, 뭐 이렇게도 물어봤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상 추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추론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주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주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8번이 지금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거. 참 재밌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목적인데요. 보시게 되면 더더나 보기를 한글로 해버렸습니다. I'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and frustration over regarding the excessive noise levels in our neighborhood, especially coming from the news sports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바로 뭡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I'm writing 그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고 있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꼭 이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 쪽에서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투부정사, 특히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투부정사,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바로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저것이 바로 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바로 글의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죠. 글의 목적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목적을 나타내 주는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기가 들어가는 것, 즉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가 들어간 것이 그 글의 주제를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볼 때 저 부분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8번에서는 글의 목적이 뭐냐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I'm express my concern, 나의 우려와 절망을 표현하고자 글을 씁니다. regarding이죠. 전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입니다. 과도한 소음과 관련해서죠. regarding 관련해서. 우리 동네에 말이죠. 특별하게 특히 새로운 스포츠 필드입니다. 구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로 나의 우려와 좌절,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겠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8번. 체육대회가 아니죠. 그죠? 대회가 아닙니다. 더 양해를 구하려고 아니라 우려와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새로 이사온 이웃 주민의 소음에 대해서, 이웃 주민이 아니죠. 그죠? 이웃 주민이 아닙니다. 인근 스포츠 시설의 소음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려고. 정답 3번이네요. 그렇죠? 좀 아까 보시면 스포츠 필드라고 표현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나와 있죠? 바로 뭡니까? 우려와 절망이라는 게 결국 조치를 요청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물론 이것은 뒤를 보면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죠. 그다음에 밤 시간 악기 연주, 이건 전혀 아니겠죠. 악기 연주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적 영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본문과 대조하라. 이건 사실상 이 실용문의 경우는 그냥 본문과 그냥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대조를 해버리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선 분명히 스포츠 필드라고 표현했지 체육 대회는 아닙니다. 그죠? 네이버훗이라고 해서 동네를 얘기를 했지 주민은 아닙니다. 그죠? 더군다나 새로 이사 온 요것 또한 아니고요. 스포츠 필드 요것이 되고 있죠. 인근이라고 표현해서 네이버훗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죠? 요거 스포츠 시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악기 연주는 없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해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다 대조만 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 실용문이 약하다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이 유형의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대조해서 이런 말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표시해가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저절로 여러분 이것은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문의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해석 능력만 좀 길러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량의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대조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훈련만 쏴준다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분 훈련한 만큼 여러분들의 바로 성적도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에서 I kindly request that you look into the matter and take appropriate steps to address the noise disturb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상 이것이 또한 아까 보신 것처럼 목적, 투부정사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목적이라는 것도 결국 주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문도에서 투부정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요청한다 여기서 리퀘스트를 통해서 바로 그의 주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실용문의 경우는 말이죠. 실용문의 경우는 주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도와 문미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편집글을 썼습니다. 실용문을 썼습니다. 자, 뭐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도에서는 문제점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로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문도와 문미에서 글의 주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request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신께서 이런 문제를 조사하셔서 take appropriate action, steps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음의 그런 방해 요소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드레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언젠가는 한번 여기서 스텝스를 물어봤습니다. 어드레스를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어드레스라는 것은 원래 주소를 바로 적어서 바로 보내다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는 것은 또 누구나 다가가서 말을 건네야 되는지 연설하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별로 거의 그런 의미는 없고요. 바로 저것은 해결하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말로는 해결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기서 어드레스가 지금 스텝스에다 집어넣고 뭐 동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저 어드레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해결하다의 의미로 저 문제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 한번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고 좀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다뤄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제 경향 스타일과 그에 대한 대비책 바로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비책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텝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로 조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조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steps. 요거에 해당되는 거 액션입니다. 액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은 저기에서 지금 스텝을 물어본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바로 상당히 큰 의미 있는 그런 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바로 단어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이건 다의어 문제가 되겠죠. 그죠? 9번은 다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좀 아까 여러분 어드레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다의어의 문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 나왔었던 것을 여러분들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은 어플이 핸드라는 동사를 물어봤죠. 요것의 정답으로 글의 습을 줬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단어를 보실 때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글을 보다가 내가 어떤 아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 아는 단어의 그 의미, 그 하나만 가지고서 그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건 내가 아는 뜻을 해석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좀 의미가 잘 안 통해. 그럼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선 단어 하나가 의미를 여러 개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그 다이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진짜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의 바로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도. 바로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문제의 난이도는 떨어뜨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바라고자 하는 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뭐냐, 바라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뭐냐, 사전 좀 많이 찾아봐라. 그리고 글에 따른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공부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만 암기해놓고서는 그냥 그것만 갖다가 그냥 주장창 갖다가 대비를 해서 의미가 통하든 안 통하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전을 찾고 문맥에 맞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다이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프리엔드라는 것도 원래 여러분들 체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체포하다는 뜻이죠. 걱정하다, 우려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죠. 바로 여기서 이해하다가 되고 있죠. 그레스비라는 게 원래 바로 뭡니까? 잡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해하다로 나온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것도 지방률 문제였었는데요. 이러한 바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바로 저기에서 take step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치가 되는데요. 거의 대개가 다음에 투부정사 쫓아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저기서 actions 그랬는데요. action은 꼭 S 안 집어넣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동의어로 또 measures.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텝이라는 것도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조치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다의어를 여러분 평상시 좀 공부해 주시는 것 꽤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저기에서 지금 movement를 썼습니다만 move라는 것도 여러분 조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move 뭐 복수로보다는 단수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복수 잡았기 때문에 저도 복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개 동사 테이크하고 함께 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에 무브먼트를 준 것은 아니, 무브먼트는 여러분 조치라는 뜻은 없습니다. 저것은 바로 그래서 좀 다른 의미가 돼버리겠죠. 그런데 무브는 가능해도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바로 저렇게 되겠습니다. 다이역, 평상시 이것은 진짜 영어다운 공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꼭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전을 찾아보는, 아는 단어라도 문맥에 맞게끔 단어를 찾아주는,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하고 11번 걸린 문제입니다. 10번은 제목을 물어보는 거네요. 11번에 보시면은 관한 내용을 1차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실용문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10번, 11번도 실용문이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단한 해석 능력이 아니라 약간의 해석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자리에다가 이런 빈칸을 빼놨습니다. 그럼 빈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자,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순수하게. 네, 뭐 빈칸 문제로 보든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냥 제목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빈칸 문제의 입장에서 제가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죠. 빈칸이 지금처럼 만일에 문두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100%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100%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첫 번째 문장에 빈칸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은 주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또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제 찾듯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바로 문두와 문미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까 여러분 보셨었던 바로 뭡니까? 우리가 9번, 7번, 8번, 9번의 문제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목적이라는 말로 여러분 주제를 물어봤습니다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두와 문미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바로 접목을 해서 문제의 해결을 길러주시면 되겠다. 해결 능력을 높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coming city 여기죠.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coming city harbor festival, an annual event that brings our diverse community together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culture, and local talent.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 바로 뭔가 다가오는 시티 하버 페스티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바로 여기서 시티 하버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동격이 되고 있죠. 애뉴얼 이벤트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바로 그러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그런 사회를 함께 바로 묶어주는, 함께 하는 대로 묶어주는 그런 연례 행사입니다. 우리의 공유된 그런 유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바로 지역의 탤런트, 재능을 바로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되겠죠. Make safety regulation, safety 없죠?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Celebrate our vibrant community, 커뮤니티 이벤트, 페스티벌 이것이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Plan your exciting maritime experience입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maritime. 자, maritime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뭐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recreate. 여기에서 쓰리 heritage만 나온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recreate 요것이라는 것도 또한 바로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흥미진진한 3번은 메리타임에서 해상의 경험, 바다 경험 뭐 이렇게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있죠. 정답 2번입니다. 그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조금 vibrant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vibrant, 아주 활기에 넘친다는 얘기죠. 원래는 진동하는 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활기찬 그러한 바로 지역사회 이벤트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그냥 대조해버리면 되는 바로 그런 문제다. 특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문과 대조를 해보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풀이 접근법의 하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많이 이런 실용문을 여러분들 접하게 되면 이것은 뭐 저절로 그냥 쉽게 눈 감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티 하버 페스티벌에 관한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까 여러분 애뉴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애뉴얼이라는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뉴얼은 그렇고요. 바이애뉴얼이라고 있죠. 그 다음 바이애뉴얼 요것이 있죠.
이런 것도 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은 진짜 여러분들 이런 실용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biannual, biannual 이렇게 되고 있죠. 요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요거는 1년에 요거는 2번입니다. 요건 2년에 요건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애니얼만 써버리면은 요것은 1년에 1번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다가 BI를 붙여서 BI 하면은 1년에 2번, 이건 2년에 1번입니다. 사실상 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철자를 좀 다르게 함으로 해서 바로 의도한 바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히 애뉴얼이라고 이런 표현했습니다. 애뉴얼. 그러니까 맞겠죠?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그랬습니다. 일요일 얘기 어딘가 있겠네요. 그죠? 그죠? 아까 대주에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일요일 여기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가 되네요. 그죠? 오후 6시까지. 맞네요. 오후 6시까지. 그죠? 주행사로 무료 요리 강습 그랬습니다. 무료 요리 강습. 그건 무료라는 말이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죠? 무료라는 말이 어딘가 있겠죠. 자, 무료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대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프리가 있네요. 그죠? 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프리 샘플 테이스팅 그랬습니다. 저건 바로 뭡니까? 시식이죠? 그죠? 무료 시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리 강습이 아닙니다. 그죠? 요리 강습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have a feast, 잔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with a wide selection of food trucks입니다. 아주 다양한 푸드 트럭과 더불어 아주 즐거운 바로 축제를 바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diverse, 다양한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푸드 트럭. 뭐뿐만 아니라 말입니까? 무료 시식회. 시식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무료 시식을 가리켰지 그거는 무료 요리 강습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틀려버렸습니다.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 행사 일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웹사이트나 그랬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 그랬습니다. 그죠? 웹사이트나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화가 되어버리겠죠. 그죠?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실험문에서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웹사이트는 전화 문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for schedule event activity please visit our website. 웹사이트 방문하라 그랬죠. 또는 contact the festival of office 전화 여기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대셔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전화 문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석 능력을 길러주시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월하게 좀 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2번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따지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자, 이것도 실용문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글쎄, 이거는 뭐 실용문이라기보다는 뭐 그대로 거의 돼 있죠. 단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제시한 것이 약간 좀 실용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드려본 것이다. 이것도 실용문 쪽에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바로 내용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내용 일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내용 일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이건 거의 뭐 지문 수준이어서 그냥 일반 지문 수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요거를 여러분 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의 대개가 바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특히 문미 두 문장 내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문미 두 문장 내에서.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또 어조가 중요하죠. 그죠? 어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부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정을 긍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긍정을 부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요것이 돼버리고 있죠. 특히 어쨌거나 부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그래 다시가 부정, 뭐 낫이 들어갔다든지 네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경 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단어의 어감이 뭐 거절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죠. 무시하다라든지, 그죠? 소홀히 하다라든지. 뭐 게을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그 단어의 어감이 부정적 어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용문에서의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수적인 표현, 수나 양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뭐 1년에 두 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온이라든지 올이라든지 단지라든지 올, 전부라든지 뭐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시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문에서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려서 수적인 또는 양적인 뭐 대부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채로 하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거와 같은 수적이나 양적인 표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힌트는 자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제시하는 것, 특히 문미 두 문장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겠고 주로 부정을 긍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물론 긍정을 부정으로도 표시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수나 양적인 표현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은 말이죠. 일단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기와, 대조를 해본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기와 본문의 대조. 요것이 돼버립니다. 그걸 좀 생각하셔서 보셔야 될 것이다. 1번, allowed to travel to declare customs in advance입니다. 미리 세관에 신고하게 해준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선 미리가 아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럼 어딘가에 세관에 신고한다라는 아마 요 말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말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본문과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조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네, 여기 나오네요. In advance 나오겠습니다. 그죠? 뭐 이것도 그대로 썼네요. Allow traveler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bmit their customs declaration이라고 해서 세관 신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뭐 거의 이것은 본문에, 그러니까 이런 실용문의 경우는 거의 대개가 본문에 있는 것은 거의 그대로 단어들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본문과 대조해봐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In advance라고 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more features will be added later라고 그랬습니다. more feature added later라고 그랬습니다. 훗날 추가될 것이다. 그럼 feature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 되겠죠? 사역이 되겠습니다. As part of the ongoing travel modernization initiative, NTK will continue to introduce additional board-related feature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바로 뭡니까? feature 나오고 있죠. 그죠? additional이라고 돼 추가 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라고도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추가 사양. 이거를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feature 나왔죠? additional 나왔죠? 그죠? 그럼 미래 나왔죠? 자, 어떻습니까? 미래 나왔죠? 그걸 later라고 표현했죠? 추가 나왔죠? feature 나왔죠? 됐죠? 그죠?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대조를 해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3번입니다. Travel can download it from online store. 온라인 스토어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온라인 스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죠? 온라인 스토어. 다운로드. 어떻습니까? 온라인 스토어. But improving the overall experience. Simply 다운로드 나오네요. 그죠? 다운로드 나옵니다. The latest version of the app from the online store. 그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갖다가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장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문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특히 문미 두 문장 내에서 여러분 제시하는 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부정이 있는 부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There is also web version of the app. 앱의 웹 버전도 있습니다. 사람들 위한 것이죠.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데 편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바로
웹 버전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only works, 여기서 only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수적, 양적 표현 중요한 거죠. 이 only works on personal mobile devi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려버렸죠? 지금 여기에서 only가 중요한 거죠. 모바일 디바이스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작용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해 불편한 사람들 위한 바로 뭡니까? 웹 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한이 있다란 말입니다. 또한. 요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only라고 표현했으니까 저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요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실용문의 바로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는 부분 조심하자. 그죠? also 조심하자.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랬으니까 only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까도 얘기한 약간의 해석 능력 그랬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갖다가 대조만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어떤 문법 구조를 모른다 할지 물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문법 구조를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그냥 대조를 해보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은 여러분 하다 보면은 풀다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익 같은 것의 성적을 여러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런 문제 유형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되는 그런 문제. 그것이 바로 토익이고요. 그것이 이번에 새로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용문입니다. 이번에 일치하는 것이네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일치하는 것 똑같은 말씀 드릴 거니까 이번엔 쓰진 않겠습니다. 바로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 이제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 also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본문과 대조해보는 그런 방식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it ensures employees pay taxes properly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다. employee가 텍스를 지불하게 한다. 그런가요? The OLC is the principal labor regulation agency for the state. The OLC is responsible. Ensure 여기 나오네. Ensuring that the minimum wage, prevailing wage, and overtime are paid to employees. 이랬습니다. 틀렸네요, 그죠? 뭘 여러분들 인슈어링 하는 겁니까? 최저임금, prevailing, 아이고, 그죠? 주요 임금, 그 다음에 오버타임, 수당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피고용인들에게 바로 지불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일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찾아라. 좀 아까 여기서 보시고 어디 갔습니까? 인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쇼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도 인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요임금. 이건 보통 우리말은 정확하게 전문용어로 쓰면 적정임금이라고 하죠. 적정임금, 그 오버타임 수당,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불되도록 바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뭡니까? 얘네들이 텍스를 지불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 임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래서 authority over employment of adult workers only. 여기도 only가 들어가 있네요. 바로 adult workers만.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나요? adult workers만 only 썼습니다. And that employer have, 계속 나오네. employee break and lunch periods are provided. In addition, 여기 authority over 나오네요. 그죠? 그대로 나온다. authority over the employment of minors도 있네요. minors도 있네요. 다시 얘기해서 minor는 미성년자죠. 그죠? adult만이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minor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authority over the employment of min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adult workers에서 only라고는 잘못이죠. 여기서도 지금부터 only가 들어간 게 문제네. 그죠? 분명히 본문에서 마이너도 있다란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되고 있죠. 그죠? 네.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t promotes employees on business opportunity 랬습니다. employee business opportunity 랬습니다. 요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promote하고. 네.
It is the vision and mission of this office to resolve labor-related problem in an efficient, professional, and effective manner. This includes educate employers regarding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y under the law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educate employer라고 되어 있죠. educate employer 그랬습니다. 물론 employee도 있습니다만 뭐죠? their right and responsibility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바로 employer, 고용주, 피고용인들을 교육하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입니까? 권리라든지 책임과 관련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employer business opportunity를 바로 프로모트한다, 높여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니죠. 이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employers, 바로 뭐 rights and responsibility, 바로 이것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 봐도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4번에 it takes action when employers are unfairly treated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부당하게 취급받는 거, 이것을 받을 때 조치를 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The always take, 여기 나오네. take action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take action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enforcement라는 것은 단속이 되는 거죠. 단속 조치를 취합니다. 그죠? 필요할 때 말이죠. 뭐 확실하기 위해서입니다. workers are treated 그래서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도록 확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군요. 공정하게 대우를 받도록 확실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단속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조치를 취한다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정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조치를 취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때에는 당연히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했었던 거죠. 마지막 문장.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내에서 거의 대부분 그 문제의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씩 그대로 갖다가 대조해 보면 되는 그런 문제죠. 비교적 상당히 쉬워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5년 실적이죠. 저는 예시 문제를 통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시험 문제는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바로 뭐예요? 컷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정도 난이도로 만일에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영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이상 틀려버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90이나 95는 맞아줘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80점 맞았다, 와, 잘 받아, 이런 거 생각하셔서는 이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워질수록 그만큼 컷은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 여러분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고 해서 설렁설렁 여러분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또한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바로 그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용문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자신감이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실용문을 살펴보셨습니다.